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SDN 2일 만에 30% 상승 나왔습니다. 작은 역배열 돌파 나왔을 때 1,400원 눌림 추천드렸고 당일 20%, 오늘까지 30%, 2일 만에 30% 수익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 상단 구간에서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어요. 작은 역배열, 큰 역배열, 일봉과 월봉 둘 다 작은 역배열, 큰 역배열 차근차근 차례로 돌파하면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봉이고 돌파인 듯 하지만 눌림 추천이었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가능하다라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추천드렸습니다. 민주당 승리 수혜 섹터고요. 쭉 크게 추세가 이어지진 않고 오늘은 반짝이 나왔네요. 대명에너지, 현대힘스, 금양그린파워 다 어제 살펴봤죠. 미국,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태양광 패널에. 그리고 민주당 정책주 이렇게 단타와 스윙 같이 드렸기 때문에 30%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었고요. 어제 봤던 내용, 민주당이 압승했을 시에 악재인 쪽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원전, 방산 요 정도인데 오늘 특히 원전 쪽이 하락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제가 반복 추천을 주던 섹터였는데 오늘 이제 좀 약갭 하락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 원전은 세계적으로 이제 위험성보다는 경제성 쪽으로 추가 기우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또 반등 확인하고 잘 살펴보기는 해야 될 섹터일 것 같고요. 물론 국내 정책주에 반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점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했다. 이건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이전에는 국내외로 이제 해외까지도 같이 국내랑 같이 호재였다면 지금은 국내 호재는 소멸이 되었고 해외에 호재만 있다. 신재생 반짝 나왔고 계연주가 이제 호재를 보는 섹터인데 대장주인 유라테크가 상승이 없이 하락이 나왔고요. 밸류업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추세고 또 반도체도 오늘 상승 꽤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정당별 강조 산업 비교 이렇게 읽어보시고 겹치는 것도 많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겹치는 구간이고요. 다음 에이텍 정치 테마주죠. 이재명 대장주 역배열 끊고 살짝 박스 돌파했을 때 백홈 했을 때 2층 무릎 자리에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이렇게 80% 올라갔다가 총선 제로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급락이 좀 컸어요. 오늘 아니라 며칠 전부터 보유선 대응으로 수익을 챙겼어야 되겠죠. 어제 영상에서 프리미엄 추천주라고 공개를 미리 드렸고요. 4월 4일부터 하락시 분할매도 시작 구간이었습니다. 유사 차트로는 알테오젠 요 구간 완전히 똑같은 자리죠. 여기서 알테오젠이 300% 올라갔고요. 물론 요 자리에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 크게 빠르게 단기 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1차 매수를 해볼 만한 주요한 맥점 타점이다. 요거 무릎자리, 무릎에서 가속이 붙으니까 요 타점 잘 복습을 하시고 제가 오늘 바이오스마트를 종가 베팅으로 주려고 했던 이유도 요겁니다.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워낙 재료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종가 베팅 주려고 했는데 바로 상한가 마감이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게 된 종목입니다. 유사 차트 바이오스마트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 자회사인 TCT가 초고압 변압기 발전용 구리 소재를 독과점한다. 독과점 요 내용. 시총이 800억 밖에 안되고 흑속의 진주다. 지난해 매출이 4,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원 이름에 불구하고 시총이 800억 밖에 안된다. 극도로 저평가됐다는 분석. 내용이 아주 좋았죠. 차트도 제가 늘상 추천하는 자리였고 요 타점 잘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입해가지고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큰 자리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에이텍의 내용으로 와서
A텍 리딩이고요. 동신건설이 대장으로 급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 A텍도 흐름이 양호하다. A텍 추천드리면서 동신건설도 같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리스크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프리미엄 중장기방에 드렸습니다.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차트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추천이 가능한가? 늘상 추천드리는 무릎자리였기 때문에 딱 포가대 박스 돌파로 추천을 드렸다. 이제 작년 9월부터 추천이 들어갔고 총선으로 매수가 들어간 거죠. 총선이 4월이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4848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던가 쭉 최근까지 3월 4월까지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하천기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총선주로 조국주를 추천했던 내용과 똑같죠. 하천기계도 같이 합동이 나왔고요. 자, 하천기계 1년 내내 반복 추천드렸고 최근에 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200%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고 주의를 해라. 또 이런 쌍봉이탈을 주의를 해라 라고 했고 쌍봉이탈로 쭉 빠졌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던 구간이 있었죠. 반등이 나오던 구간에서 대형 포장이랑 하천기계랑 신성홀딩스 조국 관련주들 낙폭과대 반등 추천 또 드렸는데 이때 약수익 먹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개파락으로 인해서 손실 전환이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손실 전환 당한 분들은 물론 총선 다음에 또 대선으로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물이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데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단기 포지션이라면 2주 내로 또 가짜 반등 나올 때 손절하는 거 혹은 더 밑으로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올라갔다가 결국 또 회복을 하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침체 구간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반영이 컸던 이재명 조국은 하락이 나왔고요. 선반영이 없었던 안철수는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안철수도 제가 시초에 반짝 조심하라고 했고요. 안철수가 어제 개별적으로는 승리를 했죠. 국힘 전체는 패배지만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승리를 했고 오늘 반짝이 나왔다. 그리고 장전에 자정에 정치 테마주는 승리하는 쪽이라도 총선 단기 재료 소멸 염두하라고 했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상 흐름이 요 이겼던 이재명 조국 안철수처럼 반짝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짝 없이 바로 개파락해서 좀 아쉽긴 하죠. 이게 반짝하고 죽을지 그냥 죽어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는 선반영이 컸으면 반짝도 없이 바로 하락한다에 좀 무게를 두고 요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늘상 설명하는 부분이죠. 선반영이 중요하니까 선반영에 따라 다른 흐름이 나온다.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던 HD현대엘렉트릭 또 고점 경신을 하면서 2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돌파하고 새로운 시작점이 열렸던 구간, 가속이 붙었던 구간 잘 복습하시고요.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변압기 쪽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자주 보셨던 분들은 눈 좀 감으시고 안구 운동합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빙글빙글 눈 좀 피로를 푸시고요. 제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안구 운동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는 20만원 이상 드렸고요. 딱 20만원 드린 게 아니라 20만원 이상을 드렸습니다. 잠시 눈 뜨시고 또 같은 설명이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크게 갔다가 무너졌던 구간이 있죠. 요거 대입해가지고 하락시에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삼성전자 현재 5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추세 나와주고 있으니까 하락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하는 식으로 끌고 가봅니다. 고가 대비 항상 절반은 챙기도록 합니다. 10% 수익 나왔으면 최소 55%는 챙기시고요. 고가 100% 찍었으면 최소 50%는 챙기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5일선 1월에 무너졌죠.
지금도 힘싸움 구간이니까 무너지면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삼성전자는 6만원대 무료 추천 드렸었고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굳이 삼전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할 거면 6만원대 눌림 매수 사인 드렸었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요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리고 60% 올라간 프리미엄 중장기죠. 역시 타점이 다 같아요. 모든 추천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중구난방 여기저기 기준 없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 타점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꾸준히 잘 하신다면 저와 같은 관점, 타점 가지면서 졸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신규 상장주 사피엔 반도체 역배열 작은 거 끊었고 5일선 회복하던 구간 26,000원에 어제 4월 9일이죠. 4월 9일에 언급을 드렸고 또 오늘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틀간 재추천을 드렸고 17% 급등이 나왔다. 조금 빠지고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근의 저가 23,500원 이탈만 없으면 또 추가적으로 흔들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4월 9일에 차트 1 이렇게 왜 추천했는가 알려드렸고, 오늘 오전 10시 41분에 5일선 회복 중이다, 양호하다. 요거 양호하다는 정식 알람 사인이죠. 알람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양호를 넣어 놓으면 이때 바로 1차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정식 추천 사인이니까. 다음 KN솔 두 번의 역배열 돌파를 거치고 올라갔고요. 이제 미래의 노란 색깔 역배열 돌파가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으로 삐져나오면서 이전 두 번과 같은 세 번째 타점이 발목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복 추천드렸고 25% 최대 수익 나와줬고요. 액침 냉각 관련주죠. 이때는 돌파로 18% 수익 나왔고 뒤에 또 눌림 추천으로 최대 25% 수익이 나왔다.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가 차세대 서버 액체 냉각 도입에 수익 상승이 나왔고요. 대장주는 GST죠. GST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힘싸움 중이네요. 최근의 저가를 이제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44,600원 정도. 요거 수평 지지 이탈하면 구름 속으로 빠지고 다음 장기 편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살짝 이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박스를 뚫어내고 5만원 정도를 회복을 해야 또 나아갈 수 있고요. 요 하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제일약품 월봉이고요. 12월에 추천드렸습니다. 작은 역배열 끊었던 구간이죠. 근데 3달 정도 걸려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 기준으로 10%, 눌림 기준으로 30% 수익 나왔고 느리게 갔죠. 느리게 갔기 때문에 도중에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긴 포지션은 월봉을 보고 이제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이탈하는 흐름도 없었기 때문에 홀딩이 긴 포지션은 가능했겠고 단기 포지션은 손절 확률이 높았던 자리입니다. 이건 본인이 손절을 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느리게 갔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은 손절을 했어도 당연한 거고, 이제 또 긴 포지션은 월봉을 보고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게 같은 달리기라 하더라도 단기 포지션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고 긴 포지션은 마라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죠. 이제 각기 포지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상승했던 이유는 온코닉, 표적항암제, 내수파립, 자궁 내막암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 AACR에서 연구 결과 발표가 오늘도 많이 나왔고요. 크게 오른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무릎자리에서 역시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 N패턴 반등으로 재추천드리고 이제 6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면세점 올리브 영수에 일정주라서 쉽게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8월 파리올림픽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선반영이 많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격해가지고 8월까지 가져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또 60% 정도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에 같이 올랐던 이력이 있고요. 차트만으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적이나 재무 다양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차트만으로만 추천한다 착각하지 마시고, 차트 몰라도 다른 내용 알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차트를 불신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인터플렉스 지금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라테크가 1일 만에 24%, 글로벌 텍스프리가 3일 만에 16%, 지금까지 60% 올라왔고요. 인터플렉스는 최대 15% 수익 주고 현재 박스 중에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박스 매매로, 그리고 얘도 갤럭시링 출시 기대감으로 7월 8월 일정 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센즈랩 월봉 W로 하단에서 이제 위로 상단까지 노릴 수 있다 추천드렸었고요.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한번 밀렸다가 다시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일봉 주요 3번 추천드렸고, 마지막 추천에서 좀 밀렸지만 노란 색깔 여기가 차트상 최저점 가격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와주죠. 그리고 좀 밀렸다가 다시 M 패턴으로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맞손 AI 보안기술 공동개발, 요 내용으로 힘이 아주 크게 붙고 있고요. K사인의 자회사가 센즈랩, K사인도 크게 좀 반응이 나왔다가 센즈랩보다는 약한 흐름으로 명확하게 센즈랩이 보안주의 대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깔 별 초보자분들은 잘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이렇게 왜 추천이 가능한가 항상 차트도 다 알려드리고 내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 추천주였고, 이렇게 각 타점도 복습을 하시고요. 항상 추천 타점이 바닥권이 많이 있죠. 발목자리, 무릎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1, 숫자 1이 붙은 거는 추천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숫자 1이 붙지 않은 차트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무리하게 뒤늦게 따라 붙으면 안 돼요. AI 시대 보안주가 부각이 되고 있다. K사인도 이렇게 역별 돌파 초입 구간에서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니터랩, 얘도 반복 추천주였고 고점 경신을 하지 못했지만 또 바닥에서 센즈랩과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센즈랩, 모니터랩 더 길게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했고, 둘 다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흥하해운, 얘도 박스 돌파 자리. 바이오스마트, 알테오젠 다 같은 타점이었죠. 무릎 타점, 가속 붙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뒤에는 무너졌고요. 또 여기 회복하던 구간에서 재매수 사인 드리고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교과서 타점이니까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하시고요. 지금 해운, 석유, 가스, 중동 긴장 고조가 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으로 추천하니까 차트 몰라도 이걸로 따라오시면 돼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약불의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5분 꺼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적어도 까먹는데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까먹죠. 다음 4월 11일 장중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정치 테마주, 총선 재료 소멸 나왔죠. 이재명, 일부 종목은 상승이 나왔고요.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 쪽으로 올라갔고, 동신건설, 에이텍, 대장이 일말의 상승도 없이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선반영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나왔고요. 이제 요 총선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안철수도 이제 국힘이 졌지만 개별적인 승리를 얻었고, 써니전자, 안랩 얘네가 선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이제 대권 가도에 정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 갈 여지는 있겠죠. 이번에 졌으면 완전히 끝인데 이겼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는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고, 다음 한동훈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왔고요. 사퇴 의사까지. 다음 조국 승리했지만 재료 소멸로 하락. 다음 제약 미용기기 이노테라피 큐로컴 휴메딕스 올릭스 아미코젠. 이노테라피는 같은 뉴스가 9시부터 계속 나왔지만 반응이 없다가 11시 뉴스에는 엔비디아가 주주인 요 내용이 뜨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키워드, 항상 키워드에 따라 반응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거를 캡처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9시 18분부터 계속 같은 뉴스가 연달아 떴는데 11시에만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보시면 엔비디아가 주주인 요 내용, 요 핵심 키워드로 올라간 것 같죠.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 동일고무벨트, 이스페타시스, 미디어젠, 인텔과 네이버 AI 동맹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 다음 반도체 관련주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재 소식이 있고, 호조 소식이 있고, JMB, 미래컴퍼니, DI 일부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램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시간으로 반응 나왔고요. 사피엔 반도체,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17% 급등 나왔고요. 다음 AACR 관련주 일정이 끝났고 일정이 끝난 이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홀딩스, 네오이뮨텍 이외에 관련주들 발표하고 조금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구제역 관련주 전일 시의 상승이었습니다. 대성미생물, 신라SG 정석 반짝 나왔고요. 다음 공급계약 체결 당연히 반짝하는 섹터 공시군이죠. 되게 다 반짝 나왔고, 유리기판 관련주 일부 대장주들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밀렸고, 또 후발주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램테크놀로지는 시외로 상한가가 나왔고, 다음 로봇 관련주 미래컴퍼니, RS오토메이션 로봇주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원전 섹터 반복 추천드리면서 수익이 나왔던 섹터군인데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손실 전환 당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고 지금은 침체 구간에 들어갔다. 다음 개별 테마 대양제지, 바이오스마트 다 개별로 읽어보시고, 기존 추천주였던 센즈랩, 흥하해운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4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대성미생물, 구제역 관련주, 젖소까지 감염을 시킨 조류 인플루엔자. 다만 소에서 인간으로 전파 위험은 낮다.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된다. 예,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고가 20%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반짝, 더 이전에는 더 크게 반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크게는 아니고 이 정도의 반짝 파동을 보여줬고요. 다음 코디 신주인수권 도사체 조기 상환 이걸로 반짝 나왔고요. 시간의 상한가.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6% 상승이었고 7% 마감. 이글벳 이것도 대성미생물이랑 같은 섹터 구제역 반짝. 루멘스 내용 없고, 센즈랩 보안 관련주 정석 반짝. 시간에 4%였고요 고가 23% 아주 크게 반짝 나왔네요. 여기 전고점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돼요. 내용 없고, 에이텍 제로 소멸 나왔고요. 중앙백신 구제역 반짝, SDN 반짝 2일 만에 30% 축하드립니다. 위즈코프 유진기업 대형포장, 대형포장이 오늘 좀 튀었다가 3% 튀었다가 하락이 나왔네요.
해파락 출발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HLB 제약 찔끔, 윙이푸드 반짝, HLB 반짝.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했다가 죽는 게 기본 흐름이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죠. 거의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을 한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램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이슈로 올라갔고요. 월봉 박스 하단 이탈하고 여기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역배열 끊고 올라와 줍니다. 박스 돌파하고 5,500원쯤 돌파하고 역배열 돌파 동시에 돌파해 주면서 이번에 올라왔고, 이제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6,500원이죠 6,500원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봉은 121선까지 밀렸다가 상한가 치고 다음날 급등 쭉 이렇게 밀렸다가 M 패턴으로 반등. 오늘 481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요 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6,800원까지 올라와 주네요. 지금은 크게 요렇게 꼬리 기준으로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큰 파동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시간으로 튀었으니 오늘의 종가 그리고 481선 기존의 박스 하단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윗꼬리인 7070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몸통 기준으로는 이때가 6,900원쯤에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꼬리는 7,400원. 이때 위로는 매물이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올라서면 힘이 강력하게 붙는 자리죠. 지금은 여기 매물이 조금 있고요. 이것도 먼 매물이긴 하지만 여기 올라서면 더 매물이 멀리 있고 힘이 크게 열리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쭉 생깁니다. 항상 차트를 크게 보시고 가까이 매물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최대한 크게 먹을 수 있도록 가속이 열리는 구간을 잘 체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매물이 없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의 차이가 생기겠죠. 매물이 없는 구간에서 질껏 먹는 것보다는 최대한 크게 노려보도록 하자. 다음 3부 토건. 물론 램테크는 이제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짝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음 3부 토건 7%. 삼자배정 유상증자 유증중의 유일한 호재죠. 삼자배정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위기를 탈출을 했고요. 크게 올랐고 딱 여기 보여야 됩니다. 뭘로 이탈을 했죠? 고점 헤드앤숄더로 이탈을 했죠. 이 자리 상상 요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돼요. 어깨, 머리, 어깨 요 자리를 이탈하면 큰 일이 난다. 121선 이탈 구간과 일치하던 자리였고요. 딱 요 자리 3,000원 가까이 올라오다가 근사치에서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요렇게 박스였고 쌍봉 이탈한 식으로 박스 이탈이 나왔고요. 현재는 요 역배열을 끊고 올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이탈했던 구간의 맥점 2,200원, 다음 장기평 밀집 구간 여기도 중요하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1,900원 정도.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5% AI 가속용 동박 추가 공급 상한가 종목이었죠. 이것도 분석 드렸었고 반짝이긴 하지만 2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2년선 위에서 마감된 자리에서 5% 상승으로 2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의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지키면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 이렇게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 종가상 2만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5,000원 정도 전고점 있고요. 중간값으로 22,500원, 크게는 5,000원, 작게는 2,500원 정도로 대칭 대응하시면 된다고 어제 분석 드렸습니다. 다음 센즈랩, 반복 추천주였고 또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 자, 월봉이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1층 2층 상단 자리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고, 꼬리가 15,000원이죠 추천 드렸고, 쭉 크게 주요하게 4번 추천 드렸습니다. 이때는 손절이 나왔을 수 있지만 여기 최저점 가격 잡아 드렸고요. 70% 갑동 조심해라. 쭉 빠지다가 121선에서 정직하게 N 패턴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제 또다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를 안착 실패하면 다시 도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고점까지 크게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여기까지 밀리는 거 조심을 하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여기 1년선 오늘의 시가 11,000원이 중요한 맥점이 되겠고요. 박스 중앙쯤의 가격과도 일치를 하죠. 시간으로 13,000원 가까이 올라왔고, 종가상으로 12,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12,500원. 지분 관계가 있는 K사인. K사인은 쭉 올라왔다가 크게 N패턴 반등 나오지 못하고 1년선에서 저항받고 있네요. 1,400원 정도 저항받고 있고, 종가상 1,400원 안착이 K사인은 중요하다. 여기를 안착을 해야 다음 1,600원 2년선까지 갈 수가 있겠죠. 전고점, 중간값. 다음 3등주인 모니터랩, 얘도 N패턴으로 쭉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빠졌고요. 121선 가격이 6755 정도 하죠. 여기를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2번 장중 돌파만 했지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고, 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엔터 파트너즈 4%, 흑자 전환 기대감. 박스 돌파하고 최근에 2년선에서 정직하게 저항 걸리다가 오늘 확실하게 뚫어졌고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요. 월봉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거래 재개되고, 얘는 좀 낮은 확률로 거래 재개된 다음에 올라온 경우네요. 보통은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짝하고 뒤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얘도 튀었다가 빠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대개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내려갔다 한참 뒤에 좀 올라오던가 하는데, 얘는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온 예외적인 경우고요. 밑에서 박스 주다가 돌파하고 올라옵니다. 역배열 끊어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은 여기고, 여기서부터 또 가속이 붙어서 올라왔네요. 자, 기존의 지지 맥점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 4,500원 부근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역시 동일한 구간 4,500원 구간, 꼬리 전고점 6,000원, 중간 저항대 전고점,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주요하게 저항 체크하시면 되고, 지지는 당연히 오늘의 시가 그리고 1년선, 반년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갑동을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고, 다음 ALT 4%, 2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신규 상장주고 박스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종목, 요 정도의 박스
최근은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했고,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26,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지지는 1차, 2차, 3차 박스 구간. 다음 판타지오 4% 동전 주니까 얘도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겠고, 월봉 쭉 약배열로 계속 내려가서 신저가 찍었다가 반등. 이렇게 바닥에서 크게 올라온 애들은 반등 줬다가 또 이런 식으로 빠진 최악의 흐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121선 정직하게 반등 나왔고, 요 121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저가 250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탈하면 다시 또 요 1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 최악의 흐름 조심하셔야 되고, 375 2년선을 안착해야 이렇게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지금은 요래 박스를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요 박스 매매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난리가 난다. 동전 주니까 가급적이면 관심을 끄자. 다음 신라 SG, 이재명 관련주긴 한데 구제역 관련주죠. 구제역 관련주로 대성 미생물이랑 같이 시간으로 반응이 나왔고요. 이재명이라기보다는 구제역 쪽으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월봉 바닥권입니다. 약별로 쭉 빠지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일봉 최근 정직하게 1년선 저항받다가 그리고 반년선 저항받다가 오늘 빡 상승 마감해줬고, 2년선이 9,000원입니다. 9,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1년선 안착한 상태에서 시간으로 3% 조금 더 상승. 지지도 저항도 장기 입형 기준으로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가온전선 2%,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다 AI 수혜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박스 돌파하고 꼬리까지 도달을 했고요. 도달하고 살짝 밀린 상태. 꼬리 전고점. 지금 요 큰 박스에서 이렇게 위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구간입니다. 일봉 단기 많이 올랐고, 초보가 무리하게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보유자분들은 홀딩 구간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이런 거는 단기 입형 넣어서 대응하면 되죠. 5일선 34,0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고요. 더 짧게 볼 거면 각시가 2개 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11선 21선 이렇게. 이것도 이격이 좀 513과 멀기 때문에 대칭값으로 이렇게 중간 지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상향으로 쭉쭉 신고가 52주 신고가 찍어줬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하락 종목 볼게요. 흥하해운 30% 40% 올라갔다가 오늘 시간으로 마이너스 9% 나왔는데, 최대 주주가 6%의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85%에서 79% 정도로 6% 감소가 되었고, 얘도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끊고 흔들면서 추세 형태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여기 추천드렸었고, 또 여기 추천드렸었고, 오늘 고점 경신 해주고 시간으로 마이너스 9% 나오면서 3,400원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밑에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3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기에 지금 60%나 올랐기 때문에 60% 밥동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흔들면서 엄청 크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지만, 항상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항상 파동이 커요. 최근에도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었고, 이 구간도 마이너스 40%, 여기는 마이너스 50%. 크게 오르면 크게 하락한다. 지금도 60%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보유자분들은 하락시 분할 매도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겠죠. 이제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 11선 정도, 3,200원 정도 주요한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였던 SDN도 시간으로 4% 하락이 나왔네요. 얘도 단기 많이 올랐죠. 추천은 1,400원에 드리고 2일 만에 30% 올라갔고요. 이것도 저가 대비로 보면 단기에 70% 올랐습니다. 70% 갑동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시간의 하락으로 1,500원 정도까지 또 내려왔네요. 얘는 기존의 돌파 자리 5일선이랑 겹치는 44, 45, 이 정도 지지 5일선 지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밑에 11선, 또 15일선, 21선 단기평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요 큰 역배열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죠. 월봉상 요 큰 역배열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리고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책주니까 좀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면 또 반등 확인하고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죠.